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우주인재 14화. 자선인 셔틀 산토끼호가 잘라진 나무 토막들을 치우기 위하여 잘려있는 나무 토막들 위로 날아올랐다. 이어서 산토끼 하부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일면서 바닥에 떨어진 나무 토막들이 일제히 셔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자기들끼리 빌리가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곧이어 셔틀 안에서 박스가 나왔다. 나무들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단단한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지영과 가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라일라가 나무를 어디로 옮길 건지 물었고 멍해진 재호가 더듬거리면서 정해주는 자리에 옮겨놓았다. 나무를 옮기는 과정도 요술이었다. 아직 공중에 떠있는 산토끼 밑으로 나무가 공중부양하듯이 둥실 떴고 산토끼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내려놓은 후 원래 나무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았다. 요렌이 셔틀에서 나와 지영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 저의 불찰로 귀댁의 나무에 손실을 가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본부로 가야 할 일이 생겨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귀댁에 끼친 손해는 저희들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렌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지영의 가족들은 아직도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요렌은 가기 전에 라일라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다. 그것은 요렌이 예니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미안함을 대신한 선물이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선물이었다. 라일라는 직접 전달해주라고 하였으나 요렌은 바쁘다면서 예니에게 눈인사를 하고 셔틀에 올랐다. 셔틀은 조용히 공중부양하여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약속. 요렌이 떠났다. 마당에는 지영의 가족과 라일라만 남았다. 라일라는 지영에게 부탁할 것이 남아있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호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요청한다. 라일라가 지용을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라일라는 지영 가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좀 전에 내준 보리차를 한 모금을 마신다. 공명선에서 구수하고 좋다는 칭찬을 하면서 본론을 꺼내라는 연락이 온다. 이 물 처음으로 마셔보는데 너무 구수하고 좋으네요. 외계인에게도 잘 어울리나 봐요.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다. 사실 라일라는 구수하다는 말뜻도 모르면서 공명선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한 것이다. 재호가 덩달아 보리차를 마시면서 말을 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구수하다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말의 깊은 뜻을 몰라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니가 프록시마별에 대하여 물어본다. 프록시마별에 사는 사람은 평균 500년 정도를 살지만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50년 정도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라일라는 지구 나이 기준으로 100살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지영이 마시던 물을 급하게 꿀꺽 삼키면서 말한다. 아니 그럼 라일라 씨는 제게 증조 할머니 뻘이 되겠네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구니만치 서로 편하게 대하지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언니라고 불러야겠네. 언니 좋죠. 그건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요. 예니가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 엄마에게 외계인 언니가 있으면 엄마도 외계인이고 나도 외계인이 되겠네. 재호도 거든다. 그럼 우리는 지구인 최초의 외계인 가족이다. 지영이 핀잔을 주듯 눈을 흘긴다. 지구인 최초의 외계인 그런 게 어딨어요. 지구인이면 지구인이고 외계인이면 외계인이지. 지영 가족은 신기한 외계 문명 이야기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른다. 라일라는 지구인 가정에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프록시마의 인간들은 이런 인간적인 맛이나 가정이란 울타리, 이 가족의 정감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인공지능 산토끼는 생체 인간의 이런 교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일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부럽네요. 지영이 돌아보았다. 네. 라일라는 옆에 앉은 예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프록시마의 인간들은 이런 인간적인 삶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족에 서로를 접촉하는 온기, 우리는 그것을 진화의 과정에서 제거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제거했다고요? 네. 우리는 오래전 생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감정 결속을 해체했어요. 가족은 비효율적인 단위였거든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화 단계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것이지요. 재호가 말을 받는다. 그럼 그것은 퇴화가 아닌가요? 모든 생체 생물에는 퇴화가 없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이나 불필요하여 없어지는 거나 모두 진화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라일라의 공명선에서 신호가 온다. 분석 결과 현재 상황은 가정적 친밀행동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의미는 이해 가능하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토끼가 보내는 공명이었다. 라일라는 공명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말을 계속한다. 생체 인류들은 진화 과정에서 상호 접촉, 시선 교환, 무의미한 대화, 동일 공간 체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행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체 인간은 계산하지 않아요. 제오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도 계산은 합니다. 아니요. 라일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작은 푸른 빛을 띄웠다. 공명화된 에너지였다. 인공지능 인간은 패턴 인식 구조입니다. 모든 판단은 입력된 데이터와 확률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요. 즉, 행동의 목적이 존재해야 이해합니다. 라일라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인간의 가족 행동에는 목표 함수가 없어요. 지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라일라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아이를 쓰다듬는 행동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 효과가 없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행위도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도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반복합니다. 제오가 물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는 거죠? 라일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인간의 뇌는 계산기가 아니라 공명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공명 현상은 물리적 파동 동조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인간 뇌에서 해당 현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영과 그녀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없다. 라일라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일라의 공명선이 푸른 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신경회로가 아닙니다. 뉴런은 전기 신호만 전달하지 않아요. 감정 상태에서 인간의 뇌파는 서로 동조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의 심박, 뇌파, 호흡 리듬이 서서히 맞춰집니다. 지영이 무언가를 이해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네. 라일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생물학적 집단이 아니라 동기화된 의식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명하고 그 다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명선을 통하여 산토끼의 신호가 전달된다. 마이너스 확인. 감정은 정의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마이너스. 라일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래서 너는 이해하지 못해. 인공지능은 의미를 계산하지만 인간은 존재를 느낍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나 기록 장치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있었다. 신규 데이터 등록 설명 불가능하지만 지속되는 상호 안정 상태 임시 명칭 정.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라일라는 지구인들이 혹시 대외적으로 우주인이 찾아온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한 후 떠나야 한다. 그때까지는 좀 더 지영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구 사람들이 잠을 자야 하는 새벽이다. 그러나 부지런한 일부 지구 사람들이 아침 나들이를 왔다가 외계인의 셔틀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라일라는 산토끼에게 지시를 한다. 산토끼,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구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를 가동하세요. 지시 수령했음. 즉시 장치를 가동하겠습니다. 라일라와 지영과의 통신은 당연히 공명선을 통한 통신이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프록시마인들의 조치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숨긴 것이 아니라 관측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었다. 지구 생명체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빛의 정보를 해석할 뿐이기 때문이다. 산토끼호의 외피에는 얇은 막처럼 보이지 않는 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장은 셔틀을 가리거나 어둡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셔틀에 도달한 빛의 경로를 미세하게 변형시켜 뒤쪽 공간으로 이어붙인다. 빛은 셔틀을 만나지만 인간의 눈에는 셔틀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된다. 따라서 지영의 가족이 거실을 바라볼 때 실제로는 셔틀이 그 자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망막에는 빈 공간이 형성된다. 사람은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광학 정보를 보기 때문이다. 셔틀은 항상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있었다. 산토끼호의 주변 반경 약 50m에는 생체 감응 탐지장이 형성된다. 이 장치는 단순히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준이 아니다.
공기의 압력 변화, 발걸음이 바닥을 누를 때 발생하는 미세 진동, 인체의 적외선, 복사열, 심장박동에 동반되는 미약한 전자기장, 그리고 인간 신경계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이까지 동시에 분석한다. 인간이 지형의 근처로 접근하는 순간 셔틀은 이미 그 존재를 인식한다. 탐지 정보는 신경공명 통신을 통해 필요 조치를 하는 한편 라일라와 산토끼에게 직접 전달된다. 산토끼호의 보호체계는 라일라나 인공지능. 산토끼가 직접 조치 방법을 입력하거나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우선 광학 위상 굴절장이 강화되어 셔틀 주변 공간의 빛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재구성한다. 그 다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인지회피장이 가동된다. 이 장치는 인간의 뇌를 공격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주의 집중을 다른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남는다. 지형의 집안에 셔틀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인식체계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산토끼호는 지구인의 생활 공간 한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지구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인공지능이 라일라에게 조속히 마무리하고 빨리 본선으로 귀환하라고 요청한다. 이제 가족분들 한번 앉아보세요. 라일라가 지형의 가족들을 테이블로 불러 모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들 중 누구 하나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 밤이 깊었음에도 잘 생각이 없는 듯 눈망울이 더 초롱초롱해진다. 라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가늘게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본다. 바람은 없었지만 잎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형, 당신들 말로는 이걸 기라고 부르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요. 지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 몸에도 흐르고 산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라일라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과학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 장치에 가볍게 손을 대었다. 그 장치에서 희미한 점들이 공중으로 솟으면서 허공에 일정한 패턴의 형상을 만들었다. 별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러나 분명히 일정한 결을 가진 입자들이었다. 지구의 물리학에서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지영의 남편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그거요? 네, 맞아요. 재호가 우쭐거리듯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는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라일라는 손목의 장치를 조금 더 만지자 빛들이 조금 더 확대했다. 점들은 공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숨쉬듯 느리게 출렁이고 있었다. 지구과학은 암흑물질을 중력을 만드는 물질로만 이해합니다. 우리의 은하를 묶어두는 접착제처럼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다. 하지만 프록시마에게 암흑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지영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예니의 손을 잡으면서 꼭 힘을 준다. 라일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프록시마의 물리학에서 암흑물질은 공간을 채운 입자가 아니라 상태에 가까워요. 상태요? 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매질,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바탕, 그리고 생명체의 감각이 우주와 접속하는 통로. 라일라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지요? 네. 하지만 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반응하는 공간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사람의 감정이 바뀌면 몸의 흐름이 바뀌고 장소의 분위기가 달라지며 누군가의 마음이 닿으면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라일라는 허공에 떠있는 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점은 빛으로 흩어졌다. 그 반응이 일어나는 매질이 바로 암흑물질이에요. 지영의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기를 느낀다는 건?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흑물질의 미세한 밀도 변화를 신경계가 감각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다. 라일라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지구에서는 이 감각이 과학으로 체계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수련과 종교의 언어로 남았지요. 그녀는 지영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것을 기라고 부릅니다. 지영은 무심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럼 기는 환상이 아니고 과학이군요. 라일라는 고개를 저었다. 환상이 아니라 측정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경혈, 기맥, 풍수, 터의 기운. 라일라는 창밖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그건 모두 암흑물질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보 흐름의 지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지영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지도요? 네. 사람 몸 안에는 생체 신경망을 따라 암흑물질 반응 통로가 있고 땅과 산과 물길에도 같은 구조가 존재해요. 라일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지구는 그것을 형이상학으로 남겼고 프록시마는 그것을 측정 가능한 물리학으로 완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다. 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부른 거죠. 지영과 예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고 재호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외계인의 선물. 이제 우리 프록시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일라는 화분을 보여준다. 화분 위에는 파란빛이 영롱한 씨앗이 놓여 있었다. 이건 예니와 여러분들과 이미 동기화를 이루어 놓았으므로 여러분들이 보면 나무 전체에서 파란빛이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나무가 평범한 나무로 보이지만 예니가 몸이 아플 때 이 잎을 하나 따서 잎에 넣으면 이 잎이 녹으면서 아픈 데가 사라지고 몸이 다시 좋아질 거야. 모두들 침을 골각 삼키면서 라일라의 입만 바라본다. 여러분들과 동기화를 이루었다는 건 이 나무의 특수한 효과가 여러분들에게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 나무 곁으로 가면 이 나무에서 지구 사람들이 말하는 기가 나와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라일라는 예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말을 잇는다.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이파리 중에 유독 하나가 엷은 빛을 내는 게 있을 건데 그 잎을 따서 아픈 부위에 붙이거나 먹으면 즉시 효험을 볼 거야. 이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야. 분명한 건 이걸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 식구들 사이의 한 약속은 모두 이 나무와 동기화가 이루어졌어. 이 암흑물질 나무와 내가 서로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이 나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할 수 있겠어? 네, 약속해요. 여기 있는 엄마, 아빠도 다 같이 약속할 거예요. 지영의 가족들은 모두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라일라는 예니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였다. 예니가 물을 가져오자 예니와 지영 부부에게 화분을 주면서 화분 위에 있는 파란 빛이 도는 씨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 화분의 흙 속으로 밀어 넣은 살짝 물을 주라고 하였다. 물은 처음 한 번만 주면 돼.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어. 씨를 화분에 심고 3일이 지나면 마당에 있던 감나무와 꽃 같은 나무로 자라. 그럼 평생 물을 안 줘도 되나요? 이 나무는 우주의 기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줄 필요가 없단다. 이 나무는 아무도 안 볼 때 자라거든. 지금 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갈 때 꺼내보면 많이 자라 있을 거야. 예니가 묻는다. 아줌마가 지구에서 떠날 때 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방에서 나간 후 보라는 얘기야. 즉시 보라는 말이지. 라일라는 암흑물질이라는 용어 대신 지구인들이 즐겨 쓰는 기라시는 말을 썼다. 라일라는 지영과 남편 예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엄숙한 얼굴이 되었다. 이 씨앗은 그냥 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영과 재호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나무는 공명화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동조 동대어는 당신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씨앗은 잠들어 있을 겁니다. 라일라는 탁자 위에 있는 과일과 차를 치우게 했다. 불을 모두 끄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 남겨두었다. 라일라는 화분 위에 손바닥을 덮는 듯 올려놓았다. 화분을 덮은 라일라의 손바닥 위에서 푸른 빛의 얇은 막이 둥글게 떠올랐다. 빛은 서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다. 이 파란 빛이 공명장공 민창입니다. 지금 심은 이 씨앗은 여러분들의 생체 파장과 동기화됩니다. 라일라는 먼저 예니에게 화분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어서 지영과 재호에게도 화분을 전달했다. 지영씨와 재호씨는 함께 두 손으로 화분을 감싸세요. 예니도 방금 전까지의 장난스러운 표정들은 어디로 가고 모두 진지한 표정들이 되었다. 이제 모두들 화분을 손으로 감싼 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비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서로를 놓지 않기를. 씨앗이 미세하게 빛났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물음에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은 평생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깨드린다면 이 공명나무는 그 즉시 생명을 잃고 죽게 되며 생명나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즉, 암흑물질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니, 지영씨, 재호씨, 지금 저에게 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약속을 하였다. 그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깊은 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영이 약속의 말을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화분을 감싸고 있던 푸른 빛의 막이 조금 더 밝아졌다.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약속을 하세요. 오늘 이 약속을 평생 지키겠다고. 아울러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생명나무가 되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모두들 라일라가 시키는 대로의 의식을 치렀다. 그 순간 화분 위에 떠돌던 푸른 빛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다. 모두들 너무 신기한 광경의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들은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디. 아주 미세한 진동이 화분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완료되었습니다. 라일라가 미소 지었다. 예니의 생명나무는 예니에게만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의 생명나무는 두 분의 감정 파동에만 반응합니다. 타인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갈등이 깊어지면 잎이 흐려지고 마음이 맞닿으면 빛을 띌 겁니다. 라일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무가 당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화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이 약속을 기억하며 숨쉬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지영과 애니에게 각자 방에 갖다 두었다가 나중에 말하면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 나무는 지영 씨에게는 특히 좋을 거예요. 내가 아까 지영 씨 손을 잡아보니 지영 씨는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고 남편분은 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본부의 공명 과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영이 묻는다. 이걸 아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럼요. 방금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선물이라는 말만 했지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애니가 말한다. 선물이라는 말이 준다는 뜻 아니에요? 라일라는 순간 당황하였다. 지구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로서 이해하는 하등 동물이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간다. 저희가 프록시마로 돌아가도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우주 속에는 항상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암흑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나무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곁에 있을 겁니다. 지구 사람들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프록시마 사람들은 암흑물질에서 태어나 암흑물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공명화가 된 이 생명나무들도 암흑물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일라의 말이 이어진다. 산토끼로부터 공명장치를 통한 연락이 왔다. 주황색. 지영의 가족들이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92%까지 올라왔다고 하였다. 아직 100%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라일라의 눈에 주황색 공명으로 보인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나무는 오로지 이 가족만을 위하여 우리 프록시마의 기술로 동기화시켰고 또 여러분들과 공명화 과정을 거쳤어요. 몸이 좋지 않을 때 이 나무의 기가 버티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시면 연하게 반짝이는 잎이 보일 거예요. 그 잎을 따서 아픈 부위에 붙이세요. 특히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아요. 속병이 났을 때는 이 잎을 따서 입속에 넣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소문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새나가면 동기화가 깨지면서 이 나무는 곧 시들어 버립니다. 이 생명나무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반응하도록 설정된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시 공명화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라는 통보가 왔다. 우리가 지구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만한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예니가 묻는다. 어떤 선물이에요? 그건 아직 우리도 몰라요. 프록시마 본부에서 어떤 걸 줄지. 지영이 나선다. 그러면 4.3광년이나 떨어진 프록시마 별에서 직접 보내주나요? 그러면 지구로 택배를 보내주는 거네. 제오가 말한다. 아니에요. 프록시마에서 직접 보내주는 게 아니고 통신을 통하여 허락이 되면 우리 우주선 안에서 제작이 돼요. 우리 우주선은 웬만한 것은 자 제작할 수 있는 지구로 치면 공장이 있답니다. 보고 싶다. 그 공장을. 예니가 라일라의 손을 잡으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언젠가는 우리 예니에게는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도 보여주세요. 지영도 라일라의 손을 잡으며 부탁한다. 예, 예니가 구경할 때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본부의 허락을 받겠습니다. 이제 라일라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공명선에 연락이 왔다. 비밀유지 확률 99.8%. 14회 끝.